찰리가 구해준 여성이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넘버가 바로 랜드 오브 롤라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 롤라가 계속해서 외치는 샤잠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샤잠은 안녕하세요. 목소리의 모든 것 보이스 디자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뮤지컬을 가지고 돌아온 뮤알림 코너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뮤지컬 킹키부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개그맨 이창호님이 커버하신 랜드 오브 롤라, 일명 쥐롤라 영상이 뜨면서 엄청 화제가 되었었죠. 저도 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넘버가 있는 킹키부츠는 어떤 뮤지컬이에요? 킹키부츠는 연극 연출가인 제리 미첼이 연출과 안무를, 미국 배우이자 극작가인 하비 파이어스틴이 극본을 맡았고 가수 겸 배우 신디 루퍼가 작사와 작곡을 해서 2012년에 만들어진 뮤지컬이에요. 신디 로퍼 굉장히 유명한 가수시잖아요. 1980년대 팝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 킹키부츠로 토니상 67년 역사상 여성 최초로 작곡가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킹키부츠는 2012년 10월 미국 시카고의 CIBC 극장에서 초연을 올린 이후 2013년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했고 2014년에 비영어권 국가 중에 한국에서 첫 번째로 초연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 킹키부츠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인 거 알고 계셨어요? 동명의 영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인지는 몰랐어요. 이 킹키부츠는 구두공장 가업을 물려받은 영국의 스티븐 펜맨이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실제로 드래킨의 의뢰를 받아 남성용 하이힐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어요. 1999년에 BBC에서 다큐로 제작되었고 이후에 영화와 뮤지컬로도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킹키부츠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킹키부츠의 주인공인 찰리 프라이스는 영국 노샘프턴의 신발 공장 프라이스 앤 선스의 4대째 후계자예요. 하지만 신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장을 물려받으라는 아버지의 권유도 거절하고 런던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식을 치르던 도중 아버지의 신발 공장이 파산 직전임을 알게 돼요. 이유는 품질이 좋지만 유행을 못 따라가는 디자인과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서의 수요가 줄어들어서였어요. 근데 찰리는 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았었잖아요. 하지만 찰리는 신발 공장과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간 찰리는 우연히 한 여성이 2명의 남자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도와주려다 오히려 자신이 공격을 당하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여성은 찰리를 자신이 일하는 클럽으로 데려가요. 찰리가 구해준 여성이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넘버가 바로 랜드 오브 롤라입니다. 이 여성이 누군지는 다들 감 잡으셨죠? 바로 클럽에서 엔젤스와 함께 공연하는 또 다른 주인공 롤라예요. 이 넘버는 롤라의 자신감과 매력을 보여주는 넘버로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언제 나오나 정말 기다렸던 넘버예요. 근데 선생님, 이 롤라가 계속해서 외치는 이 엔넥 샤잠의 샤잠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무슨 뜻이에요? 이 샤잠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 6명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캡틴 마블에서 90년대에 처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만화 속 히어로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일종의 마법 주문 같은 거라고 합니다. 삶에서 마법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롤라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탈의실에서 깨어난 찰리는 롤라와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을 위한 하이힐은 너무 약하고 잘 망가져서 자주 바꿔야 한다는 하소연을 듣게 돼요. 찰리는 공장에 돌아가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하는데 공장 직원 중 한 명인 로렌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보자는 제안을 해요. 이때 찰리는 롤라와의 대화를 떠올리고 남성용 하이힐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롤라에게 연락해서 샘플 부츠를 신으러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잔뜩 기대를 하고 온 롤라는 부츠를 보자마자 실망을 해요. 찰리가 만든 부츠는 자신이 원했던 예쁜 빨간색도 아니었고 하이힐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잔뜩 실망한 롤라가 부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힐이라고 말하며 디자인을 수정해주는데요. 이때 나오는 넘버가 섹스 인 더 힐입니다. 롤라는 하이힐이 힘과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줘요. 롤라의 감각적인 모습이 정말 잘 보이는 넘버네요. 재능이 넘치는 롤라를 찰리가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찰리는 롤라가 만든 부츠의 디자인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3주 뒤에 열리는 밀라노 패션쇼에 쓸 부츠를 디자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찰리는 자신에게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조언해준 로렌에게 승진을 제안하는데요. 이때 금사빠인 로렌이 찰리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로렌은
때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을 느끼고 또 상처받기 싫으면 정신 차리라고 자신을 다그치는데 이때 나오는 넘버가 The History of Wrong Guys입니다. 비겁하다라는 남친, 알코올 중독자 남친, 알고 보니 애가 3명인 남친 등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는 남자들을 많이 만났던데요. 근데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인 롤라가 공장에 등장을 하면서 갈등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장의 공장장이었던 돈과 남자 직원들은 낯설고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한 롤라를 싫어했어요. 롤라는 이들과 잘 지내보려고 남성복을 입고 오는 등 노력하지만 오히려 조롱만 당할 뿐이었어요. 갈등이 깊어지던 중 돈은 누가 진짜 남자인지를 가리자며 복싱을 제안하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마 돈이 이기지 않았을까요? 사실 롤라는 전직 복싱 선수였어요. 롤라는 뛰어난 복싱 실력으로 돈을 이길 수 있었지만 일부러 시합에서 지고 돈과 남자 직원들은 롤라의 배려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어요. 한편 찰리는 패션쇼가 가까워질수록 말과 행동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런 찰리의 예민함이 롤라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자신과 일하는 엔젤스와 함께 직접 모델이 되어 패션쇼 무대에 오르겠다고 한 롤라에게 찰리는 왜 이상한 모델을 쓰려고 하냐며 화를 내고 그 말에 상처를 받은 롤라는 찰리를 떠나게 됩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찰리는 결국 롤라 없이 부츠를 완성하고 밀라노에 가기 위해 공항에 가면서 롤라의 음성사서함에 너는 내가 아는 남자 중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남겨요. 한편 롤라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의 요양원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롤라가 부르는 넘버가 Hold Me In Your Heart입니다. 받아줘요 내 모습. 이 넘버에서는 드래퀸으로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롤라가 이제 그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롤라가 킹키부츠의 인물들과 관객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롤라는 아버지와 화해를 했나요? 아버지도 롤라를 받아들이며 둘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한편 밀라노에 도착한 찰리는 모델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런웨이에 서게 됩니다. 하이힐을 신어본 적 없는 찰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쇼가 망할 위기에 놓여요. 그때 롤라와 엔젤들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고 공장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런웨이에 오르면서 무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뮤지컬 킹키부츠를 알아보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또 모두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뮤지컬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궁금했거나 알고 싶은 뮤지컬 작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뮤지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